부산 갈매기에서 여자하고 사랑하는. 예, 예. 아따 너 삼삼한 데가 행복을 잘못가 딱 그러. 어머 왜 그래? 아버님. TV는 사랑을 싣고는 남성 토탈 패션 노바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 이런 기억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참 값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예, 많은 분들이요. 예. TV는 사랑을 싣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막상 나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하는 해안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10년, 20년 안에 이 TV는 사랑을 싣고의 충분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탁 열어놓으시고 베푸는 세상을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주인공 첫 번째는요. 언제 봐도 능청스러운 모습이 상당히 아주 부담이 없는 남자입니다. 예. 탤런트 강남길 씨 모시겠습니다. 강남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능청스러운 것이 오히려 밉지 않은 탤런트 아주 참 좋은 말이네요. 저도 네. 늘상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편안해 보이시고 부담감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없어 보입니까? 있습니까? 근데 오늘은 정말 좀 추워 보이네요. 아 예. 다름이 아니고 오늘 그 연예인 스키 대회 제가 참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스키? 네, 감격스럽게도 예. 네. 오늘 5위를 했습니다. 제가. 5위. 네, 몇 명이 출전했는데요? 8명 중에서 5위였습니다. 아니 근데 괜히 물어. 지난번에도 연예인 스키 대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는 8번 굴르고 네. 내려왔어요, 간간히. 근데 오늘은 한 번도 안 굴르지 않고 예. 그다음에 스키를 업지 않고 제 발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아.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강남길 씨는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군대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한지붕세 가족에서 제가 방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들이 맘먹으려고 그래요. 방위 출신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저 그러면은 현역 출신이에요. 현역 네. 출신이세요? 예. 그럼 제대로 뭐 이등병부터 계급장 다 달고 그러고 아주 정확하게 향토예비군복 입고 탁 나왔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저희는 그 향토예비군 복, 뭐 네. 깨구리복이라고 예, 유명하는데 그걸 당당히 입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연상이 잘 안 돼. 자, 오늘 만나실 분은요? 오늘 그 제가 진짜로 뵙고 싶은 분은 예. 제가 제대한 지 지금 14년째 됐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이제 그 제가 정운병으로 근무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상사 되시는 전학수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너무너무 뵌지도 오래되고 예. 못 만나 뵙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그 남성분들은 특히 예. 이 군 생활 또 군대 생활에 어떤 그 아련한 기억 같은 거 추억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저는 바로 위에 상사이신 예. 전학수대님 꼭 뵙고 싶거든요. 전학수대위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강남길 씨의 현역 시절의 모습부터 한번 쭉 보고 난 연후에 그분을 한번 만나 뵙는 자리를 우리가 주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세상에 군대 얘기만큼 파란만장한 드라마도 없다지만 아마 나 강남길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작가 강남길이 쓰는 대하실록.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를 난 처음으로 고백하고자 한다. What's up? This is Mandy Jr. He's smarter. He's a priest, Mr. Gang. Mr. Kong, very nice to meet you. Very nice to meet you. I'm neither a pepper, but I am very, 이 very 늠름한 strong, you 자태, know? Yes, I 기름을 know 칠한 듯한 the 콩그리시 real 솜씨, soldiers 바로 are the 입대하는 내 best. 모습이다. Thank you. 거역할 수 없는 유창한 내 영어 실력으로 나는 카츄사에 초청되다시피 입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사건이 발생했다. Attention, headies. Attention.
강남길 한 개만 요구해서 왔습니다. 강일병, 일본 강남길. 그간 그 수고가 많았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자넨 변속이다. 어디로 말입니까? 강원도 양구에 있는 최전방이다. 예? 최전방이라고요? 그래, 최전방이다. 그간 그 부대 생활 잘했는데 헤어지게 돼 섭섭하다. 앞으로 그 새로운 부대 가서 생활 잘하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그간 수고했어. 눈앞이 캄캄해진다. 하필이면 최전방으로 전속이라니. 그때부터 안락했던 내 군대 생활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다. 네가 오늘 새로운 전임병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세가 불량하다.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카투사야 엎드려 맞춰! 자식이 동작 봐라. 카투사식 신고식과는 환하게 달랐다. 신고할 틈도 없이 나는 첫날부터 강도 높은 온몸 체조에 내 자신을 길들여야 했다. 네가 무슨 고차원 새끼야 발달나네 그게 임마! 여사! 앞으로 주시! 뒤로 주시! 원시! 에일 있나? 없습니다. 없어? 예스. 자식이 말 똑바로 안 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엎드려 맞춰! 근데 여성들은 저기 딱해 보일런지 몰라도 네. 우리가 볼 땐 진짜 군대 생활 같은 군대 생활 이거 하셨네요. 안 되겠다. 저도 저랬거든요. 옷 갈아입고 아, 고참이 되고. 원장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집합해. 알았나? 예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작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치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조금만 평범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가하게 기타를 튕기던 주말 저녁이 꿈처럼 아득했다. 카투사에서 늘 채널권을 독점하던 마이클 상병이 이토록 그리워질 줄은 몰랐다. 편안했던 카투사 시절을 보상이라도 하듯 난 고된 훈련과 기합으로 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신은 날 저버리지 않았나 보다. 운 좋게도 내 보직은 정훈병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내무반 생활을 잠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인물이 정훈과에 나타났다. 긴장의 시작이었다. 정관님의 코평수가 굉장히 크네요. 오늘부터 정관 바뀐 거 모르나? 신고해! 충성! 앞으로 똑바로 해! 예, 알겠습니다. 정훈관. 이번엔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첫 대면부터 길을 꺾이지 않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이다. 공은 울리고 정훈관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시작됐다. 정훈과의 주요 임무는 소대마다 다니며 영화를 상영하는 일이었는데 영사병. 신임 정훈관은 일에 관한 한 철저하고 변명이 통하지 않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사장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반편을 보도록 하자. 정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네.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영사기를 영화를 상영해. 휴전선과 대치하고 있는 병사들의 유일한 낙은 영화뿐이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소대가 많아 제대로 영화를 상영하기가 힘든 적이 더 많았다. 매일 트는 영화니까 영사병은 가끔 좋을 수밖에.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말지 않고. 야야 저 오디오가 안 나오잖아. 아 진짜. 어머 사장님 요즘 또 마시더라. 소리가 또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내 천적은 끼가 발동한다. 아가씨건 할머니건 가릴 것 없이 표정까지 연기하는 변사가 되는 것이다. 정훈병으로서 임무는 확실했던 나였다. 주소. 이런 내 모습에 반한 건 정관뿐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인기 관리에도 바빴던 나는 부대 면회 날엔 감초 같은 존재였다. 여기저기 끼어들며 산파 역할을 하곤 했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애인보다 나한테 더 반하는 눈치였다. 그랬어요. 예, 반갑습니다. 강남길입니다. 외박 안 나가냐? 잘 모르겠는데요. 나 자식 재밌게 놀아. 간다. 역시 고참이 되고. 그냥 놀다 가세요. 충성. 주소. 그런데 상사의 약점이 부하에겐 힘이 되나 보다.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군기 확립의 모범이던 정훈관이 애인 앞에서는 군기 빠진 신병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애인이 있었네요. 정훈관님한테. 애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미남이시고 그러기 그렇게 때문에 몸은 군대 한두도 생활에 보내시고 익숙해져갔지만 이렇게 한두 마음은 번씩 쉽게 내려오시는 익숙해지지 분이 않았다. 있었어요. 그 무렵 집으로부터 큰형이 결혼을 한다는 편지가 날아왔다. 하지만 무장공비가 내려오고 비상사태가 계속돼 모두들 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바로 군대 생활 아니든가.
나는 들키지 않게 휴가 작전을 폈다. 어디가 고장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아, 참. 그래, 강삼 이리 와봐. 예, 장군. 이것 좀 봐봐. 아, 문제야, 아주. 그래. 크게 고장나는데요? 영사기 핀 하나만 뽑는 간단한 작전이었다. 대대 하나뿐인 영사기가 고장이 나버리자 정훈과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갔다 오지.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책략 계략을 제가 짜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작전에 차질이 생기잖아. 급해진 나는 술이 잘하는 데를 안다. 정관께서 서울까지 갔다 오시기엔 너무 고생이다 하며 심각하게 만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럼 내가 특박 줄 테니까 가는 길에 이것도 좀 고쳐오도록 해. 감사합니다. 결국 나는 일단 성공했네. 계획대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관님. 나는 고마워서 귀대 전날 불러내 술을 사기로 했다. 대신 죽도 주세요. 우리 제가 쫙 푼다 그랬잖아요. 정말요? 너무 고급인데요? 더 주셔야겠네. 야, 술 한잔 따라라, 야. 하지만 문제는 술값이다. 당시 2,700원이던 사병 월급에 40배가 넘는 돈이 이미 나와 있었다. 난 아찔했다. 나는 또다시 작전을 폈다. 얘라 모르겠다. 먼저 취해버리는 거야. 정관님 부탁해요. 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돈이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세월은 흘러 그날 그 사건이 잊혀질 즈음 운 좋게도 나는 제대를 하게 됐다. 용표 넘어갔네. 병장 강남길 1981년 3월 골고루 제대를 맹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중성! 그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감사합니다. 나하고는 꼭 연락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임마 내 술값 안 갚을 거야? 아, 또 왜 그러세요? 이 자식이. 또 왜 그래요? 예. 전학수 정훈관. 어쩌면 내 얕은 계략이 다 들여다 보이면서도 일부러 속아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돌이켜보면 군대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훈관과 함께했던 날들이었다. 진짜 사나이 전학수와 말썽도 많았던 뺀돌이 강남이. 제대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했던 약속을 난 오늘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전대인님을 만나더라도 네. 강남길 씨가 휴가 가기 위해서 영사에서 핀을 일부러 뺀 것이라든가 네. 술값을 내기 싫어서 일부러 자는 연기를 리얼하게나마 저 연기를 해서 위기를 넘겼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모르시고 계실걸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정원병이면서 각 기지에 GP로 이제 그 영사기를 돌리러 다녀요. 근데 네. 어느 날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예. 형님도 좀 결혼도 하신다 그러고. 네. 근데 저희 그 전방에서는 자기 휴가도 잘 못 찾아먹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딱 계략을 꾸민 게 네. 그 영상에 이렇게 돌리는 핀 하나만 살짝 뽑아놓으면 모르거든요. 고장나고 그 가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르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이렇게 가니까 그 하나 딱 뽑아놓으니까 야 이거 왜 안 되냐 뭐 사람 보죠, 그런 사람 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병력들 많은 데서 하다가 일부러 또 그렇게 핀을 뽑아놓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핀 뽑은지도 모르고 이거 고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대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서 갔다 와서 너 소주 한잔 사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게 목적이니까 네? 집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 못 삽니까 딱 그랬어요. 아니, 갔다 오면서 집에서 거의 이제 돈도 이렇게 많이 안 타오고 거의 이제 오다 보니까 정원관님 이제 하루 전날에 도착해가지고 정원관님한테 이제 저 귀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소주나 한잔 하실까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정원관님이 그럼 가자. 그런데 술값이 11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야 이건
큰일 났구나. 이게 어떡하냐. 도저히 아무리 술을 먹어도 술 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작전을 딱 쓴 게 무조건 술을 많이 먹자. 자자.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술 먹고서 잤거든요. 그래도 아까 재연 과정에서 이제 쭉 봤는데 네. 후일 그 이제 다시 부대 생활로 돌아와서는 분명히 절반이라도 너무 그 저 대위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렇죠. 금액인데 네. 왜 그 전 대위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시다기보다도 일단 이제 정원관님이 다 계산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술 먹고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 날에 그 영원까지 이렇게 저를 잘 모셔놨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술 얘기, 술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불안하죠. 계속 매일 뵙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왜 말씀을 안 하시라고 딱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술값 내가 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그 술값 언제 갚을 거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정관에 내가 뭐지 뭐 소주 먹자 그랬지 맥주 먹자 그랬습니까? 딱 그랬더니 너 앞으로 군대 생활 조금 그럴 것이다. 그럼 저 그 전학수 대위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제대를 해서 일반인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현역으로 남아서 지금은 아주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느낌으로 지금 그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정관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별 정도 장성으로 되지 않으셨어요. 현역으로 계실 그때- 가능성이 높아요? 네? 현역으로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주 군 체질이셨어요. 한마디로. 자 마음 든든히 가지시고 자 일단은 무대로 나가보시죠. 한번 글쎄요 전우들 생각나는 사람들은 누구 있어요? 이름 생각나는 전우들. 저는 그 하다 오래돼가지고요. 네. 많이 이렇게 생각을 못 납니다. 그래요? 네. 자 이쪽에서 혹시 나오실런지 모릅니다. 나오셨다면 불러보세요. 오셨다면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번 안에서 그분을 불러야 했을 경우처럼. 자 전대장님 나와주십시오. 맞습니까? 이거 오랜만이다. 네. 단결입니다. 그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예. 왜 군복 벗으신 겁니까? 어떻게 지금 헤어스타일을? 제대를 하고 네. 내 개인을 하고 있죠. 그래요? 왜 제대하셨어요? 또 좋은 또 후배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또 자리를 주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아까 저 화면들 얘기했는데 솔직히 저기요. 어떤 분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뭐 사모님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안 네. 나왔고 일 때문에 네. 서울 와서 결혼했지 바로. 그래요? 서울 와서. 그때 이 자주 편지 쓰고 오시던 분이 아니고. 좀 나중에 아니 근데 지금도 한숨 하시고 잘생기셨지만 네. 옛날에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풀어나셨나요? 배도 나오시고. 근데 맨날 저 군 생활했을 때 네. 이 체력 단련하시려고 항상 배 집어넣고 그렇게 운동도 참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전방에서 우리 그 있을 때게 그때만 해도 지금은 군생활에 복지시설이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게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참 그렇게 미꾸라지 빠지듯이 예. 참 그야말로 요령 있는 군대 생활을 했던데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저 강직한 저 상관이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그거 예. 되게 한번 나무랄 만도 한데 별로 저 야단 맞았던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은 좀 이렇게 편애를 하신 건 아닙니까? 다른 부하들에 비해서? 그건 아니고 이 제가 보는 강남기 때는 이제 군인이었었죠. 네. 그때는 그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를 했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 살면서 이게 군생활을 가만히 뒤집으면 많은 그 부하들 수도 있었고 상관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예. 틈틈이 그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만화도 보고 주간지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웃으시죠?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 상황에서 학교 때 전공이 뭐예요? 영문학 좀 했습니다. 영문학. 뭐 영어도 좀 회화 같은 것도 좀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감격을 영어로 간단히 한마디.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저
하죠. 네. 아니 근데 부인은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학생님도 저 궁금하시지만요. 예. 저도 사실 그 사모님 예.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예. 오늘 강남길 씨 저 부인 네. 전화로 연락해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은 네. 같이 이렇게 좀 재상면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긴 밤 아주 오랜 얘기 예? 두 분이 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참 현역 시절에 상사와 부하였지만은 오늘은 이제 사회인의 새로운 자기 나름의 영역 안에서 전문가로 이렇게 다시 재배를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10번, 100번 반복하면서도 밤을 새워 얘기를 할 수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자애들은 여고 시절이나 예. 여중 시절 생각하면은 예. 밤새워도 모자랄걸요. 예. 네. 여성들은 여고 시절의 추억담이 가장 진한 얘기로군요. 밤샘거리가 될 만큼.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디브는 사랑을 싣고 이번에는 글쎄 여고 시절의 얘기를 나눠주실 분인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아주 고마운 어떤 은인을 말씀해 주실런지 모르지만은 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래야죠. 손님. 94년도 KBS 방송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김윤경 씨. 김연경 씨 나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영문으로 들어오시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상이라는 게 사람을 또 이렇게 네.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기도 하는군요. 아주 부티가 나 보이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요? 무슨 드라마 하세요? 요새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네. 그럴 적도 있네요, 한 번씩은. 근데 아무래도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인기가 좋으시고 정말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주 그 이제 쉬셔야죠. 다른, 그렇죠. 너무 바쁘셨죠. 이편 저편 다 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시어머니 역할을 네. 너무너무나도 당신이 그리워질 때는 저도 가끔씩 보면서 그 시어머니의 심정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남자도.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면요. 되고 말고요. 예? 이제 조금 한가해지셨으니까 네. 쌍둥이 기르기도 좀 수월하실 것 같고. 잘 커요? 네, 잘 커요. 지금 몇 살입니까? 13살이요. 13살이요. 예. 그럼 이번에 명절에 어떻게 고향도 좀 한번 내려가실 계획도 세워보시고 뭐처럼? 아니요. 명절 때는 제가 집에 있으면 이제 제 어르신께서 오세요. 어머니께서. 아, 그렇습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충남 부여요. 충남 부여. 오늘 만나고 싶은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참 뵙고 싶었는데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제 아버님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성함만 듣고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은? 그때 태종채인가 텐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태종채 씨라는. 태종채 씨. 예. 어르신 조남이 아주 독특해서. 예예. 네. 그 같은 고향이고요. 아, 부영. 예. 네, 같은 그럼 마을에서 같이. 그럼 살아요. 안 계신 아버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시는 어른이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학교도 다니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 뵙고 못 뵙는 분이 되셨어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제가 어른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아버님 친구분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시면 예, 대충 몇 살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한 45년 전. 45년 전이면 뭐 6.25 때로 가야 되게요? 예, 그쯤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저를 조금 이뻐해 주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태종채 채 어르신. 걸로. 야, 45년 전 가마득한 예전 부여 시절로 함께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이래요. 그러하십니까? 때론 토정도 부리고 화도 내지만 사는 건 이런 거란다라고 금방이라도 얘기할 듯한 따사롭고 자애로운 우리들의 어머니 탤런트 김윤경. 어떤 역할도 척척 해내는 그녀의 원숙한 연기는 어쩌면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사는 그녀의 삶을 닮았는지도 모른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해맑게만 보이는 소녀 시절부터 부르고 싶은 그리운 이름 하나가 그녀의 가슴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걸 그녀가 알까? 아버지. 아마도 이맘때쯤의 명절날이었을 게다. 국민학교 무용 선생님에서 탤런트 김윤경으로 호칭을 바꾼 지 얼마 안 될 무렵의 일이었다. 뭐 가서 탤런트다며? 예, 탤런트 됐어요. 되게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이고, 네, 이뻐졌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조심해서 가세요. 모처럼 찾아 나선 고향길에서 비록 난 병아리 탤런트였지만 조금은 유명한 존재가 돼 있었다. 내 어린 시절의 웃음과 눈물이 살아있는 고향에서 반가운 듯 다가선 한 아저씨의 따뜻한 윤경이 음성에 아니냐? 절로 걸음을 멈췄다. 얼마 전에 탈퇴했다는 그 윤경이 맞지? 예, 제가 김민경을 맞는데요. 중딸 윤경이 맞구나. 예? 예비 김중구랑 제일 친한 친구였어. 네 애비 김중구라니. 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바로 그분 친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빨리 와! 빨리 와! 엄마가 마시는 걸 입고 기다리시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 녀석아 조심해 다녀야지. 그래야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윤경아, 괜찮아? 그래. 네 이름이 윤경이냐? 네, 제 이름은 윤경인데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는 차마 말끝을 잊지 못하던 아저씨는 내 친부모에 대한 비밀을 알기 전까지 단지 동네 어르신이었다. 윤경이 아버지가 뭘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공산군에게 끌려갔던 아버지는 그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셨다고 한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윤경아 너무 늦게까지 다니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야지. 자 아저씨가 준 돈이니까 받아. 눈가스에 사 먹고 놀아. 괜찮아. 아버지 친구가 준 돈이니까 받아도 돼.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기쁨보다 친구를 잃은 서름이 더 컸을 아저씨의 마음은커녕 아버지의 죽음조차 알지 못했다. 야, 가자. 중3 때까지 외삼촌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기 때문이었다. 엄마! 엄마 있잖아. 저기 논에서 아빠 친구 만났는데 나 사탕 사 먹으라고 돈 줬다. 그래? 얼른 씻고 예쁘게 하고 나오렴. 오늘 친척 아저씨 제사에 가는 거 알지? 엄마, 나 거기 안 가면 안 돼? 언니 혼자 가도 되잖아. 왜 꼭 나까지 거기 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예쁜 윤경이가 또 투정을 부리네. 윤경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잘해주신 분이라 했잖아. 엄마가 새 옷 꺼내놨으니까 얼른 준비해. 응? 네, 엄마. 알지도 못하는 친척 제사까지 가야 하냐며 철없는 투정을 부렸지만 그분이 내 친아버지일 줄이야. 자식이 없던 외숙모는 내게 지극정성이셨다.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날 친딸 이상으로 키우셨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분, 그냥 이모로만 알았던 내 친어머니.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이모하고 부르면 그래 하며 쓸쓸히 웃었던 내 친어머니는 이미 재가를 한 남의 집 사람이었다. 엄마, 저 업어주세요. 이모 오셨어요? 그래. 이모, 저 지금 학교 가요. 다 큰 애가 아직도 업혀서 학교를 가면 어떡해. 전 괜찮아요. 건드세요. 그래. 이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이모, 엄마. 무너져 내리던 그녀의 가슴을 난 알지 못했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나가시나 보죠? 네. 윤경이 학교 가나 보죠?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윤경이 그동안 잘 지냈어? 네 나가 보십시오. 잘 가.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아빠 친구. 지난번에 저 아저씨가 나 사탕도 사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줬다? 그래? 윤경이 저 아저씨가 좋아? 응. 영문도 모른 채 아저씨 하며 따랐던 아버지의 친구 태종태 아저씨는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저희 아버지 잘 아셨나요? 그럼 어릴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어. 탤런트 했으니까 꼭 성공해야 돼. 예. 여보게 중구, 자네 보고는 있는 겐가?
자네 딸이 저렇게 예쁘게 커서 탤런트가 됐다네. 목매어 부르고 또 불러도 가슴에만 사무친 채 돌아오지 않는 이름 아버지. 친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내게 부드러운 웃음을 건네시던 그 아저씨 앞에 서서 아버지를 뵙듯 큰 절 한 번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근데 어머님한테는 이모라고 그러셨대고 이모님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알고 자랐을 만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알았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죠, 사람들 얘기를. 그런데 저하고 얼굴이 너무 똑같으세요. 이모라고 했던 그분. 네, 그래서 제가 언니랑 같이 자랐는데 제 언니한테 날마다 그랬어요. 오시면은 언니 엄마 와서 가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꾸 겉으로 이렇게 맴돌고 저하고는 진짜 아무런 저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무척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니까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그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외삼촌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자식처럼 키워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키워주셨어요. 저는 고생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친자식도 그렇게 키우기가 힘들 정도로 비 오는 날은 꼭 우산을 갖다 주시고 저 3학년 때까지 교실에 업어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제가 많이 갈팡질팡하다가 마음을 잡았죠. 아버님에 관한 한 모습조차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오늘 지금 뵙고자 하는 태종채 어르신 그분께서는 뭐 흔적이라도 좀 가지고 계실런지 모를 텐데 왜 그동안 좀 찾아뵙질 않으셨어요? 제가 한 번 언젠가 탤런트 되고 나서 한 번 뵀거든요. 그런데 뭐 진짜 막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네 아버지 친구라고, 네가 중구 딸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무슨 말부터 해야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만 드리고 돌아섰어요. 그 이후에 못 뵀어요. 오늘도 어쩌면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많은 동네 어른 가운데 그분이 유독히 자꾸 뵙고 싶어지는 거죠? 그분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참 친하셨다고. 그리고 제 이모부님도 같이 이렇게 친구분들인데 돌아가셨거든요. 다들 친하신 분들이. 근데 그 와중에 마을의 어르신들을 아마 저쪽에서 다 끌어다 이렇게 무참히 아마 사살을 했던가 본데 오늘 좀 배웠으면 하는 그분은 어떻게 생존하시게 됐죠? 그분 제가 알기로는 그분 한 분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생존 계시다고. 그 당시 정황을. 제일 많이 아실 거라고 그랬어요. 같이 계시는지 어쩌는지 정확히는 저도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다. 그분을 만약에 만나 뵈신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그래도 보시면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연세가 한 70. 그러니까 아버님도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그 어른하고 연세가 비슷하실 거예요. 비슷하시겠죠. 자, 아버님의 모습을 찾는 심정으로 태종채 어르신의 지금 거처하시는 곳을 저희와 함께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씨, 지금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김윤경 씨의 고향인 부여입니다. 제가 태종채 씨를 찾기 위해서 이곳 부여로 지금 막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30년 전의 일이죠. 만약에 태종채 씨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연세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어쨌건 이곳 교합리를 낱낱이 뒤져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채 씨를 찾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태상준 씨하고 육촌 친척 관계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한테 여쭤보시면 알겠네요. 아, 태상준 씨요? 그분이 친척, 지금 여기 살고 계세요? 김윤경 씨, 친척분이 지금 살고 계시대요. 와, 다 찾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태상준 씨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준 바로 이 집인데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인척들이 계시네요. 계세요? 저기 사람 소리가 나네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뭐 좀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태상준. 예, 저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나왔는데요. 태상준 씨 댁 여기 맞죠? 지금 계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아, 안 계세요? 그러면 혹시 친척분 중에 태종채 씨라고 아세요? 네, 집안 어른 되신. 예, 제가 그분 연락처를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알 수 네. 있을까요? 지금 서울에 계시거든요. 예. 살아계시네. 주소하고 그 전화번호는요. 예. 우리 집 친양반이 수첩에다 기록하고 계셔가지고. 아, 그럼 지금 모르시고요. 제가 그 주소를 지금 꼭 알아내야 되거든요. 태상준 씨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군의회 사무실에. 군의회요. 안녕하세요. 저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제가 태상준 의원 찾아왔거든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저기 태종채 씨라고 육촌 되시죠? 예, 삼촌이에요. 아, 그러세요? 제가 집에 가봤더니 연락처를 알고 계실 거라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서울 일산에서 사세요? 일산이요? 네. 김인경 씨,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이 바로 태종채 씨 댁이거든요. 지금 계실까요? 여기 눌러볼게요. 그래도 그 연세에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예, 여기 태종채 씨 댁 맞죠? 예. 아, 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예. 계신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 아마 사모님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분은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 나세요? 하도 오랜 세월 아, 전 외출 하셨어요? 지금 어디 나가셨는데요? 서울 가셨어요? 네. 그리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닌가.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태종채 씨를 찾아 TV는 사랑을 싣고 팀은 명동으로 나섰다. 여긴가 봐요. 네. 아, 점점 더 실례합니다. 긴장되는데요. 여기 태종채 씨.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저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저분이- 나왔는데요. 예. 혹시 탤런트 김윤경 씨 아세요? 예. 예, 알죠. 예. 네. 그러면- 내 친구의 딸로 기억. 많이 기억하세요? 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눈 언저리가. 그러세요? 예. 눈 언저리가. 네. 그러니 같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근데 많이 여이신 것 같아요. 모습을 증언해 주실 유일한 어른이신데 네. 길에서 저분을 무심코 뵙는다면은 모르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세상에 스쳤을 참. 거예요. 오늘 친아버님, 친정아버님을 뵙는 심정으로 저분하고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으면 싶고 제 마음으로는 큰절이라도 한번 올려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마음 잘 가라앉히시고요. 혹시 아버님의 그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라도 갖고 계시다면은 그처럼 고마울 일이 없을 텐데 네. 이모저모 참 기대가 됩니다. 참 마음 든든히 가지시고요. 네. 태종채 어르신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장서세요. 네. 여쭤보시면은 아마 나오실런지 몰라요. 제가 뒤로 설게. 예, 네. 한번 불러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떨지 마시고. 네. 아버님 하는 표현이 제일 옳을성 싶은데요. 그 어르신이나 진배 없는 분이시니까. 아버님. 아유. 참 반가워 이런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셔서. 내가 몇 년 전인가 한 번 만난 얘기도 못 해보고 그때 참 난 속에 항상 사무치고 있어.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벌써 45년이 됐어요. 예. 나하고 참 지방에서
군사훈련을 같이 받으러 갔었거든. 그런 얘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러셨다 그러대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지. 아직 사는 사람 있을런지모르지만 다들 많이 돌아가시고. 예, 돌아가시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뵙고 싶었고요. 이런 속사장도 처음 해보네 참. 저도 처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 번 뵀는데 그랬어요. 그때 한 번 어디서 살짝 내가 너무 여쭤보는 게 무서웠어요. 제 나름대로 말씀도 못 나누고 그냥 자리를 피했거든요. 내가 아마 그날 얘기한 건 지금도 그 기분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기억하거든요. 예. 맨 처음에 뵀을 때 내가 네 아버지 친구다. 너 중구 딸이지. 친구니까 인사해라. 그렇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맨 처음으로 뵌 날 그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 언제 한번 찾아뵈야지 된다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그 돌아가신 어르신이 김윤경 씨하고 모습이 참 비슷한가요? 네. 네, 비슷하디요. 그 당시에 어머니도 얼굴이 네 분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보면 하면 어머니 편하고 그 얼굴이 조금 더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 어르신께서 이렇게 뭐 좀 특별히 귀여워해 주신 것을 대단히 깊이 아마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나 본데. 그렇죠. 뭐 한 동네 어르신 쪽에서는 살았으니까. 뭐가 기억이 나세요? 뭘 해주신 기억이 나세요?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에 언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그때 2살인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저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2살인가. 내 기억에 하여튼 애기만 둘이에요. 걸어다니기를 바들들인가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때 허해지고 말았으니까 그 후로는 이제 보면 내가 고현실에 죄 지는 것 같은 기분 나고 나는 살았는데 영 소식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뭘 저걸 못했죠. 저기 죄송하지만 그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돌아 만나. 올해 하지만 얼굴조차도 그땐 모르고. 올해 연세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께서? 지금 72에서 4살 됐어요. 그러시군요. 74살. 그 친구분의 따님을 한번 이 자리에서 김윤경 씨도 그럴 거예요. 한번 꼭 안아 주시겠어요? 자식처럼요. 예. 아유, 참 다행이에요. 건강하시죠? 건강하신 게 최고예요. 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요. 탤런트 김윤경 씨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내 친구의 귀한 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예전에 차마 마을에서 얘기 못했던 너무 어려서 전달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소상하게 좀 일러주시고요. 김윤경 씨도 아버님 뵙는 심정으로 좀 늦었지만은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차근차근 예전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참 뜻깊은 만남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왠지 옆에서 괜히 보고 있는 제가 나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참 묘하죠, 묘하죠. 참 이 효라는 게요. 어르신들 계실 적에는 전혀 실감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도 안 되는지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넌 할 것 없이 다들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럽니다. 자, 늦은 시간입니다. 혹시 추운 저녁 밤을 혼자 이렇게 지내실 가능성이 느껴지는 그런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분들 안부 전화라도 꼭 한 통 한번 넣어드린다면 이 밤에 훨씬 더 가까운 자식의 어떤 정리를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 오늘 저 눈물 참느라고 아주 애썼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왠지 마이크 잡은 손이 자꾸 떨리고 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TV는 사랑을 싣고 늘 감격적인 만남으로 화요일 10시 5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내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